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다가 권모 씨라는 사람이 주택 1277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지금 큰 문제라고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일단 면책 불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권모 씨라는 분이 1277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100채 정도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안 된다는 뉴스가 많았고, 얼마 전에는 또 세모녀들 그분들 사건이 또 있었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하죠. 전세 사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기도 하고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짚어 드릴게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이 사용되는 전세 사기 방식이 뭐냐면 건축주가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회사 이런 데를 끼고 세입자를 확보합니다. 세입자를 확보하고 매수인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그 빌라나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원가 다 포함해서 2억에만 처분을 해도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억에 파는 게 아니고 잘 팔리지도 않죠. 그래서 전세가는 그거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잘 모르니까 2억 5천만 원, 2억 7천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주고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수료로 받고,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명의를 건축주로부터 받은 매수인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요. 여기서 보면 건축주도 처분을 했으니까, 지어서 처분을 했으니까 이득을 봤죠. 공인중개사도 수수료 챙겼으니까 이득을 봤죠. 매수인도 이득을 봤죠. 손해본 사람이 없죠. 그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전세 세입자죠. 전세 세입자의 돈에서 이 수익들이 나온 것이고, 그나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세 세입자 또한 전세 보증 반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행 청구했을 때 거절을 안 당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거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세입자도 손해를 보지는 않고 나라 돈으로 이렇게 모두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현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임차인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통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되면 어떻게 나오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또는 당신이 매수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신이 사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넣고 이사를 가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드실 겁니다. 아니, 나는 다른 곳으로 직장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기타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근데 뭐 당장 이사 갈 필요도 없고 그럼 난 여기 사는 것도 만족하고 그럼 사시면 돼요. 사시다가 운 좋게 시세가 올라서 탈출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행 청구했을 때 거절이 안 되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 일단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도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소송은 100% 승소로 하십니다. 100% 소송은 승소로 하지만 승소한다고 임대인이 절대 돈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돈이 없어요. 뭐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경매를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아니면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덜컥 낙찰을 받아버린다면, 그러면 또 운 좋게 뭐 벗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요새 경매를 입찰하려는 분들도 웬만한 권리 분석은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시세 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쉽게 그 물건이 처분되지 못합니다. 팔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계속 유찰이 되겠죠. 그럼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동산은 한마디로 팔리기가 어려워요. 팔리기가 어렵고, 누가 실수로 사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누가 만약에 시세가 2억인데 2억 7천만 원 이렇게 주고 사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시세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그 물건은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지역에 뭐 GTX나 기타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처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피해를 예방을 하는 것이 좋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방금 부동산이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세가 제대로 파악이 됐고 그 시세의 70%에서 80% 정도의 가격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했으면 경매 신청을 해도 매각이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도 다 보전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시세만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나마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시세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 매매를 할 때도 저희가 매매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분양도 있고, 요새 뭐 분양 열풍이 불었었는데 분양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급매, 뭐 아니면 그냥 주변 시세 파악해서 그냥 매매를 하던가. 목표는 다 같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뭐 월세 수익형이 있고 매매 차익형이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살 때는 최대한 저렴하게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뭐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듯이 그게 쉽진 않죠. 어쨌든 시세대로라도 사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도 시세만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팔면 2억짜리인데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2억 5천인지 2억 3천인지 분간을 제대로 못해서 더 비싸게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뭐 거주지 인근 부동산 시세는 좀 알 수 있어도 새로운 곳, 그런 곳의 시세는 알아보지 않는 이상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근방을 직접 다니시면서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며칠만 알아보시면은 금방 그 지역의 시세가 파악이 될 거예요. 여기 뭐 빌라는 얼마고, 오피스텔은 얼마고, 아파트는 얼마고, 단독은 얼마고, 여기 매매가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가격의 7, 80%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시면 돼요. 전세 계약 그렇게 하시면 되고,